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을 당근에 이제 서로 올려가지고 서로 사고 팔고 한다고 이런 기사도 있고요. 공사비 때문에 지금 갈등이 계속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정비 사업 전체가 지금 공사비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고요. 사전 청약 당첨자 공사비로 인한 분양가 상승 감소해야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공사비 이야기, 시멘트 가격 줄다리기, 레미콘 업계, 이것도 이제 공사비 이야기죠, 보통. 그리고 GTX 같은 이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그 이자를 내야 되고 한다. 생수, 오피스텔, 호가 오르고 있다.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종부세 이런 것들은 됐고, 계속 층수를 낮추고 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 규제 파트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 냉각기에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특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지방보다는 대부분의 이제 뉴스가 서울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 그 인구의 50% 이상이 지금 서울에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인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모든 관심사가 서울에 다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 추가 금리 인하 이야기를 계속 쏠쏠하게 내놓고 있는데, 이게 실제 미국 대선 이제 시작되고 나면은 이제 연말에 어떻게, 아니면 내년 초에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알 것 같고요. 이거는 기다려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파트에서는 공사비 갈등 때문에 이제 원자료인 시멘트를 갖고 오면 램콘 회사들이 이렇게 타설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시공사, 건설사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전기 등이 많이 들어요. 이 그 시멘트 원재료를 가지고 오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하다 보면은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특히 중국산 수입 시멘트에서 서울에 있는 레미콘 공장이 이전하고 막 이런 시멘트 공장 이전하고 이런 이야기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공사비 갈등이 심한데 원재료 하는 이런 것들, 이런 형태로 각각의 이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이렇게 이 만들어내는데 이제 전기세도 올라오고 산업료 전기도 올라가고 수입하는 것, 그런 것도 다 비싸지고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결국 결론은 공사비 갈등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면은 결국 관련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촉진 3구역일 겁니다. 촉진 3구역. 촉진 3구역이 아마 지금 시공사하고 지금 분쟁을 해서 해지 수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신다 하면은 공사비가 지금 계속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 추가 분담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60층에서 49층으로 다시 층수를 낮췄어요. 이제 층수를 높이는 게 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층수를 보통은 이제 엊그제 뉴스나 이렇게 말씀드렸겠지만, 용적률에 맞춰서 층수를 올린 다음에 일반 분양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층수를 올리면은 그만큼 사업 지연이 이제 많이 됩니다. 보통.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초고층을 하게 되면은 50층이 넘어가게 되면은 비난안전구역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직통계단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만큼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층수를 올리면 올릴수록 인허가부터 해서 이제 안전심의, 설계 비용 여러 가지가 이제 드는데, 이 결국 사업이 이제 지연될 때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만약에 그 중간에 원자재나 인건비가 상승되게 되면은 분담금에서 이렇게 분쟁이 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사업 지연이 돼서 그렇기보다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하다 보니까
뭐 초고층 안 넘어가는 49층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갔고요. 이러다 보니 결국 공사비 증가와 이제 사업 기간 지연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청약 분양 파트에서는 사전 청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전 청약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 그 지위를 승계해달라 이런 건 안 된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공사비 소위 말해서 분담금이 올라가는 거를 사전 청약 하시는 분들이 민간 계약이 아니고 이제 공공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좀 합의가 잘 돼서 좀 사전 청약하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사실 좋겠고요. 하지만 뭐 그렇다 해서 이제 또 무조건적인 이제 뭐 혜택을 주는 거는 또 반발이 심하니까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 청약 제도 자체가 이제 문제 개편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비아파트 관련해서는 생활용 숙박시설 생수기입니다. 사실 이제 그 복도 라인에 맞추려면 건축법을 이제 개정해야 되고요. 사실 지구 단위 계획을 바꾸려면 뭐 또 기부 체납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되죠. 결국 어느 걸 하든지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내 돈이 들어가요. 뭐 최소한 1, 2천에서 뭐 3, 4천, 5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숙에 대한 해결책은 뭐 이인강제가 뭐 9월달로 밀어놨지만 해결책은 일시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놨지만 이게 이제 실제적인 거래가 뭐 활발하게 될까 했는데, 기사는 이제 별내역 주변에 뭐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뭐 호가가 올랐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이제 실거주 위주로 그냥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런 것 같고 투자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뭐 내년이 되어봐야 내년 상반기 말 후반기 이제 흘러갈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런 대책이 나왔지만 사람들의 관심도가 그렇게까지 막 높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시장 규제는 뭐 추가 금리 인하를 해달라.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이제 공사비 갈등 때문에 이제 사업이 지연되니까 특히 사업 지연을 최대한 빨리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갈등 결국 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뭐 그 층수를 그래서 이제 49층으로 이런 걸 본다면은 특별건축구역에서 이제 뭐 상입 비치 특히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진행 과정을 뭐 공청회 열고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은 뭐 법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다른 지역 단지 서울 쪽 단지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하고 청약 분양은 사정 청약 이런 분들의 구제 방안 관련해서 뭐 정부의 입장을 내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고요. 생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건축법 개정이나 기부차나 분담금 등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계속 비춰지는 것 같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부산 관련해서 뉴스를 조금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 특별한 뉴스가 많겠지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결국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걸로 특정 단지로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오늘 뉴스 파트는 아닌데, 이제 대신에 이제 그 시공사 분쟁, 각각 정비 사업의 시공사 분쟁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본다 하면은 이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그래도 많이 진행이 되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그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이제 고민이 많거든요. 특히 서울 쪽 같은 경우. 왜냐면은 그 용적률 같은 경우가 300% 정도에 딱 걸려버리면은 연수를 맞춰서 리모델링을 할까, 아니면은 기간을 좀 더 들였다가 사실 재건축을 할까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뭐 임대주택이 들어오거나 기부 체납을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그냥 다 부수고 올린다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은 뭐 땅이 재건축도 결국 토지인데 땅이 이제 줄어들거나 이제 사실은 추가적인 이제 비용이 나가는, 그러니까 뭐 비용이 나가는 식으로 사업성이 없어지는 식으로 돼버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다 하면은 새 집에 이제 들어간다 하지만 결국엔 뭐 그냥 그대로의 이제 뼈대 라인만 살리고 하기 때문에 집은 달라지겠지만 실제적으로 좀 느낌이 와닿지 않을 수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용적률 300% 거의 엇비슷하게 딱 입지나 이런 것들이 맞춰지는 데는 용적률을 뭐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뭐 중상에 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직 증축 이런 것들 없으면 리모델링이나 1대1 재건축이나 비슷해져 버리는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정말 저희 이제 해운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용적률 300%에 딱 거의 비슷하게 맥시멈으로 하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기부 체납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따로 할 게 없으니까 결국엔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돈을 더 내야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일기 시군대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요거 들어오니까 재건축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부산 같은 경우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이제 시공사 분쟁이 많다. 서울은 앞서 말한 대로 이런 갈등들이 많고 이렇게 선회를 하고 이런다는 말은 그만큼 활발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사실 서울은 땅이 없거든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정비 사업 할 곳이 너무 이제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내 집의 가치, 소위 말해서 이 여기 살고 있는 내 집의 가치에 이제 분담금을 얼마 내고 이게 만들어졌을 때 얼마에 팔릴지를 이제 비교하면 결국 1차적으로는 이제 주변 비교 단지 분석을 자체를 합니다. 그러면은 평당 가격대가 사실 3천에서 3천, 최소 3천이 넘어가는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그 입지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보통은 해수남동을 본다면 평당 3천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일부 단지 특정 대장주들이야 평당 3천원을 증가하지만 평균을 내보면 지금 평당 한 2,200에서 2,500이 안 돼요. 그렇다면 말은 지금 분담금을 내고 새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내 돈 내고 새 집에 내 돈 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기회비용과 그만큼 이제 심리적인 뭐 사실 부담을 막 그렇게 하고 마음 졸이고 여러 가지 이제 기회비용을 다 날렸는데 결국 뭐 해결책이 안 나는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재 미분양이 많다 그리고 악성 미분양이 많다 이게 2년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특정 단지가 겹치는 데 같은 경우는 전세랑 월세가 올라갈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전세가가 이렇게 맞춰진다 하면 2년 4년 뒤에 갱신이 되고 나면 최소 4년 동안의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이 결국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의 대장주 말고는 크게 이제 실질적으로 막 해결책이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게 이제 아웃라인, 그러니까 아주 큰 틀입니다. 큰 틀. 큰 틀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디테일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각각의 단지 분석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파트에서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부산도 이제 시공사 분쟁 특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드라이브스루 부산의 모든 드라이브스루의 교통 유발 분담금을 이제 한다.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을 본다면 교통 유발 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한마디로 교통 혼잡하게 했으니까 돈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내라. 너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몰리고 차 많이 몰렸으니까 거기 세금 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국토부의 이제 정책적 자료에 이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제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0년도에 도입되었다. 보시면은 10만 명 인구 대상 정비지역의 바닥 면적 1000제곱 이상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면적의 이제 단위 부담금을 교통 유발 개수를 해서 보통 이제 조례로 해서 200까지 조정 가져가고 보통 이제 매년 7월 31일 그 다음에 8월에 해당 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납부는 10월 16일 올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내시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제 현장의 중개를 본다면 결국 교통유발 부담금은 사실은 소유주 소위 말해서 임대인이 이제 내는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특약으로 해서 임차인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건 아니고, 강행 규정이 뭐 사실, 을 볼 수도 있겠지만, 임차인한테 이제 특약을 만든 게 임차인 분들하고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임대인 소유주분이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임차인께 하신 경우 약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 이런 교통 유발 부담금을 이제 드라이브 스루, 부산의 모든 드라이브 스루에 이렇게 교통 유발 부담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예, 결국 임차인이 이제 임대료 올리겠죠. 월차임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월차임을,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월차임을 올리게 되면은 결국 소비자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드라이버 스루가 있는 자리들이 딱딱 특정 지역이 딱 있거든요. 한때 부산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은 이제 뭐 요양원 이런 것들, 뭐 전원주택 이런 것들인데, 내부는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나 이제 소비자 요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것들이 상가 쪽으로 했는데, 유월 부담금을 다 매기게 된다면 결국 월차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특약을 안에서 이제 분쟁이 좀 생기겠죠. 이런 거는 이제 좀 잘 아는 중개사들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하되 만약에 이제 서로 합의가 된다 하면은 뭐 그걸 조율하지만, 그렇게 막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진 않고요. 소비자 부담이 된다. 부산은 뉴스가 제가 챙겼을 때는 시공사 분쟁, 드라이브 스루 이런 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제가 매일 이제 그 업무에 사실 조금 지장이 될 정도로 상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게 각각의 상황들에 맞춰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보통 보신다 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오픈 안 하고 무작정 물어보신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법적인 내용, 그 법에 기반한 이제 판례, 분쟁 기반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상가 뭐 재건축 명도 때문에 뭐 이런 분쟁 관련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건물주분들이나 그 임차인분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분쟁을 다 도와드렸기 때문에 제가 경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합의가 안 된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의뢰를 맡은 각자의 입장에 이제 최대한 이제 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똑똑하고 일 잘하는 중개사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건물주 분께서 본인이 이제 계약하시는 뭐 진행하시는 뭐 중개사 한 분한테 이제 명도나 이런 걸 부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계약도 안 하시고 저한테 이제 명도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계속 조언을 계속 구하시고 뭐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이제 그쪽 중개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저가 이 상담을 해드리면은 그 상황에 맞게 법적인 내용이나 이제 아니면 의뢰를 하신다 하면은 정말 이제 좀 더 디테일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좀 지켜서 이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 문제를 일으킨 상황은 아니고 저는 상담을 해드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부분은 제가 상담을 그렇게까지는 해드리진 않고요. 정말 이제 제가 계약을 하거나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정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뭘 어떻게 진행을 하지,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식으로 뭐 상담을 요청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좀 하소연이었고, 우선은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블로그나 유튜브는 제가 전부 다 합니다. 이거를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블로그나 이제 유튜브가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좀 투박합니다. 이거를 제가 뭐 다른 책 같은 거나 이런 걸 보고 뭐 따라 해보고 성공하면은 또 이렇게 접목시켜보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했는데 결과물이 안 좋으면 사실은 뭐
그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이 혹시 맡겨보라는 뭐 제의도 많이 하시고 또뭐 맡기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잘하고 있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 가지고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편집 기술이 초반보다는 조금씩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좀 더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좋은 정보, 좋은 퀄리티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조금 사설이 길었네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